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2월 20일 방송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는 급한 일이 있어서 방송을 못 올렸습니다. 시골집에 갔더니 수도가 터져가지고 수도 고친다고 다 고치고 나니까는 밤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늦게 올려봐야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올리지 않았었는데요. 좀 복기를 해보면 제가 목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요일에 주가가 바짝 올라갔는데 금융투자가 많이 샀어요. 근데 금융투자의 매매는 헛방이다. 왜냐하면 금융투자는 금방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금요일엔 또 금융투자가 매도 쪽으로 방향을 바꿨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주주 중에서 외국인과 연기금 그리고 보험, 이 정도는 우리가 추세를 가지고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투신 같은 경우에는, 네, 자산운용사죠.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주식형 펀드에 납입을 늘리면, 그러면 뭐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매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서의 매매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돼 있고 펀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덱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가 1분기에 분기이익이 1조 원도 깨질 수 있다. 또 내지는 1조 원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지난 4분기에 작년 4분기죠.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4조 원대란 말이에요. 4분의 1 토막 난다는 겁니다. 반도체 쪽이 이제 적자가 나고 그렇다면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CS, 디스플레이 뭐 그쪽이 이제 그 받쳐줘야 되는 건데 그 특히 IM 사업부가 되겠죠. 인터넷 모바일. 예. 자, 삼성전자가 조금 또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거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제 그 펀더멘탈이 훼손되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끝난 상황 좀 보도록 하죠. 장중에 밀고 땡기다가 3.91포인트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13.27 포인트 올랐는데 HLB의 상한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를 한다고 바이오 이외에 뭐 선박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손을 댔었는데 그쪽을 떼낸다는 얘기죠. 바이오 쪽만 집중하겠다. 그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3,156억을 팔았고 기관은 1,724억을 샀어요. 대부분이 뭐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투자에 따라서 저기 그 계속해서 프로그램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 시장이 흔들리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예. 환율은 5원 떨어졌군요. 1294원 50전 이렇게 마감이 됐고 수급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이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 금융투자는 퐁당퐁당 이렇게 되는 것이고 봅시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지금 투자 심리는 여전히 5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업종별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오늘 뭐 외국인 투자가들은 화학 업종을 많이 팔았고 IT를 팔았어요. 화학을 좀 생각보다 많이 비워냈습니다. 이거 그렇다면 2차 전지 쪽에 매도가 나온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인덱스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종가 무렵에 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팔았어요. 많이 판 건 아니고요. 2,941억에서 마이너스 3,156억이 됐으니까 종가 무렵에 한 200억 정도 매도를 내놓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차트를 보면은 뭐 차트는 크게 뭐 저기 그 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MACD가 이제 그 꺾여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60일이 60주 선이죠. 부담스럽고 월봉을 보더라도 이 60개월 선을 쉽게 극복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업종으로 보면 뭐 비금속, 광물, 화학, 그렇죠? 철강이 오늘 많이 올랐고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100원 올랐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이런 화학주들이 많이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SKC나 이게 이 스페셜티 화학이죠. 금호석유, 동원산업, LG 디스플레이, NC소프트, 넷마블, SK스퀘어, 카카오페이 이런 쪽에서 올라왔고요. 밀리는 것은 한화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포스코케미컬, 디비전해보험, 대조양, 두산마켓, HMM, 한국조선해양, 조선주들하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예. 코스닥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HLB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HLB 생명과학,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니까 HLB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5위 종목인데 상한가를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지수 견인력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밀리는 것은 아난티 같은 경우는 뭐 북한에서 그 화성 ICBM을 쏴 올렸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고요. 테마 같은 경우에는 HLB가 들어있는 메지온이라고 메지온이 또 신물질인가요? 그걸 하나 또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탄소 섬유, 원자력 설계 시공, 바이오 백신 뭐 이런 쪽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는 뭐 밀려 내려갔고요. 달러 인덱스는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금값은 하방 경직이 생기는 상황이네요. 환율은 올라가다가 밀려 내려갔고 국내 금리는 오늘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예, 뭐 이 정도 10bp, 12bp 비교적 좀 움직였고요.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경기 지표는 이제 내일 나오겠군요. 내일 11시 45분에 서비스 PMI나 제조업 PMI, 이거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하고도 관련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FOMC 의사록이 23일에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히 뉴스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인데요. 건망 속에서 상승해서 2450선 2차전지주가 약세를 보였다. 장중 재차 하락전 하던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했는데 이번 주 23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좀 긴장되죠. 시장에서는 지금 동결하지 않겠는가. 우리 지금 그 기준금리가 3.5인데 동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는 오후 2차전지와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 매물이 처리되면서 하락 전환했다. 미국 PC 물가지표와 금통위에 대한 건망심리가 적용하면서 종목 장세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부터 좀 보죠.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1조 원대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가 올 1, 4분기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분기 4조 3천억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의 적자 영향으로 올해 삼성전자 분기 실적은 2, 4분기 저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건 뭐 지나봐야 아는 것이죠. 하이투자증권은 1분기 영업이익을 1조 8천억 예상했다. 전분기보다 57% 감소한 수준이고 특히 반도체에서는 2조 2천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날 것으로 본다. 나머지에서는 이제 메꾸는 거예요. 메꾸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 쪽 그쪽에서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주가가 향후 실적 개선을 고려해서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을 진단했다. 실제로 정권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저점 매수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내년 삼성전자의 실적이 수요 회복 등으로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고려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내년 2, 4분기 또는 3, 4분기에 고점 배수까지 오르고 주당 가치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떨어질 때마다 매수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 그거는
너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그러니까 항목으로는 수출 쪽 내일 이제 그 또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 동안에 그 2월 중순이죠. 중순에 수출입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핵심은 뭐예요? 지역으로는 중국, 품목으로는 반도체가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두 개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를 팔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 막혀버리니까 어려운 거죠. 탈중국 해야 된다느니 중국을 갖다가 뭐 압박해야 한다니 이딴 소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냐 인상할 것이냐 한국은행의 결정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물가 불확실성과 한미 금리차 문제로 인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일단 뭐 보는 거죠. 자, 오는 2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3.5% 동결 의견이 지배적이다.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 동결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종결됐다고 판단하면서 연말까지 현 수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를 넘어서 5.5까지 간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은 총재도 이야기했듯이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정부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연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그 공공물가들부터 시작해서 하긴 뭐 우리나라 저기 그 건설업체들 다 죽는다고 저기 난리 피면은 저기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은행주 순이자 마진 올 1분기 정점 찍을 듯. 지금 은행주들이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돈잔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 순이자 마진, 이게 님이라고 해요.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니까 올 1분기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1, 2월 은행권 신규 코피스 금리는 2개월 연속 하락했고 작년 2월 4.34% 이후에 올해 3.82%까지 하락했고 잔액 코픽스는 지난해 3.19에서 올 3.63으로 올랐다. 잔액 코피스 금리도 후행에 하락할 것이 전망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면 저기 순이자 마진이 커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순이자 마진이 작아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금리의 변화가 없을 때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지 못하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는 대출금리 빨리 올리고 예금금리를 늦게 올리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예금금리를 빨리 낮추고 대출금리를 늦게 낮추고 그런 과정에서 순이자 마진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건 뭐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좀 변동이 커질 때 이럴 때 순이자 마진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지 않겠나. 다만 이제 은행주는 최근에 정부가 막 엄청 압박을 하잖아요. 자유를 좋아하면서 이 새끼들은 뭐 말하는 거 다르고 행동하는 거 다르고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얘네 하는 거 보면 그냥 뭐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불확실성이 커졌다. 어떡합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찍었으니 책임지는 거예요. 찍었으니 나는 안 찍었는데도 빗겨 맞으니까는 화가 나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시장은 지금 제반 기술적 지표상 조금 불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극적인 매매는 삼가하고 지금 결코 주가가 저평가 국면으로 간 건 아니다. 지금은
저평에 또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실적적으로 움직여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